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모두 23개 진료과에 550병상 규모로 도와 시는 경찰병원 분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부지평가위원회가 아산시를 경찰병원 분원 건립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경찰병원 분원은 모두 23개 진료과와 550병상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으로 초사동 경찰종합타운 내 유유지 8만 1000제곱미터에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번 공모에서 아산시는 KTX와 고속도로 등을 통해 전국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경찰대학과 인재개발원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병원 유치에 성공한 충남도와 아산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경찰 종합 타운과의 연계성, 높은 접근성, 1000만 의료 수요 등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고 도민의 염원을 들어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도는 국립경찰병원 분원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병원 건립 지원 TF를 구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대응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와시는 경찰병원 분원 인근에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 1000여 명에 달하는 의료진들이 아산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 87만 평에 이르는 그런 도시 개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급의 의료진들이 우리 아산 국립경찰병원으로 오실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전국 공모로 진행되면서 유치 경쟁이 뜨거웠던 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으로 확정되면서 비수도권 경찰뿐 아니라 중부권 공공의료 복지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서북구청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구상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 1982년에 준공된 천안 서북구청입니다. 옛 천원군청으로 지어져 시군 통합 이후 시청 출장소로 사용되다 2008년부터 서북구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건물 노후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해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올해로 준공된 지 40년이 된 천안 서북구청사에 신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청사 신축 기본 구상용역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 용역을 거쳐 14일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신축 청사는 구청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공공청사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협력 방식의 복합 개발 방식도 거론됐습니다. 공공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민간 자본, 그러니까 협력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민간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공공 재정을 절약하는 효과까지 얻는다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청사의 위치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매각 후 인근으로 옮기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이 제시됐습니다. 결합개발 방식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 주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진행할 때 행정타운을 만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이전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연구 용역을 맡은 업체 측은 타당성 검토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어 오는 2026년은 돼야 첫 삽을 띨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온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에 입주할 공공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온천지구 활성화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불법 경작과 불법 쓰레기 투기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준공된 아산 온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부지에는 경작을 하기 위한 비닐이 덮여 있고 곳곳에 배추 등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당초 세무서가 들어올 예정이었지만 불발되면서 수년째 이용되지 않자 불법 경작지로 전락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 위에는 폐비닐들이 그냥 방치돼 있고 한켠에는 농사에 사용됐던 농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가로등 밑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각종 생활 쓰레기부터 소파와 같은 폐기물까지 인도는 물론 부지 곳곳이 쓰레기 투성입니다. 온천지구 전체 면적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청사 용지가 수년째 활용되지 않다 보니 주변 활성화도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 느는 것은 불법 경작과 쓰레기뿐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해당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불법 경작 등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정작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서 온천지구가 불법 경작과 쓰레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어떤 제도인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출향 인사들이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누구나 거주지의 광역 또는 기초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안 시민이면 충남도나 천안을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는데 기부액의 30%까지는 답례품을 제공해 잘만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습니다.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답례품 업체를 선정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답례품 업체들을 좀 그 상품들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저희가 답례품을 이제 선정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2개 업체에서 52개 품목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일찌감치 천안 호두과자와 아산배 등 15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천안시는 캠핑장 이용권 등 답례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홍보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다른 주민들, 다른 도시들의 어떤 그 기부를 확산하기 위해서 체험형 상품이나 우리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답례품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첫 해인 내년은 1억 원을, 5년 차인 3억 원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지난달 세종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완전히 부동산 비규제 지역이 됐죠. 그러나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아파트값 내림세가 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첫째 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입니다. 세종시는 전주 대비 1.02% 내려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마이너스 0.59%보다 0.43%포인트 더 내린 겁니다. 특히 세종시는 시 출범 후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을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첫 1%대 하락이란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난달 14일부로 세종시가 부동산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시장에선 분위기 전환을 기대했지만 원하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에도 하락폭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0월 넷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6주 연속으로 주간 아파트 매매 지수 하락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지난 2020년 세종시 아파트 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피로감이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 금리 인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이슈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수요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심리 자체가 꽁꽁 얼어붙어서 특별하게 이제 그 규제가 다 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금리 이슈 말고는 딱히 방법은 없다.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 흐름 속에 올해 세종시 아파트값 누적 하락률은 12.94%까지 확대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청권에서 1박 2일 경청 투어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천안과 대전에 이어서 세종시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사업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세종에선 홍성국 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세종시는 민주당 정부가 만들고 민주당 정부와 함께 성장해온 균형발전 자치분권의 상징이라며 세종시 발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해서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환영의 입장을 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오히려 축소하고 수도권 집중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지역 소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세종을 행정수도를 넘어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더 이상 국토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700억 원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관련 약 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꼽힙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 한 교사가 학생들이 교원 평가에 남긴 성희롱 글을 공개해 큰 충격을 줬죠. 충남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사 10명 중 6명이 교원 평가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인격 모독을 경험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에서 불거진 교원평가 교사 성희롱 사건. 피해 사례는 충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정교조 충남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27명 가운데 27.8%가 성희롱이나 외모 비하, 욕설 등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34.6%에 달했습니다. 교사 같지도 않은 게 이쁜 척을 하고 돌아다닌다. 뚱뚱하다. 잔소리가 많다. 모두 도내 학생 등이 교원평가에 적은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욕설 필터링을 도입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원평가가 부적격 교원을 판단하고 전문성 신장이라는 당초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자유서술식 평가를 아예 확인하지 않는다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활동하는데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이 좀 제약을 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원평가에 대한 답변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의 교육적 의도나 이런 목적보다는 그 학생들이 받아보는 그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평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교조는 올해로 13년째 매년 교원평가의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대책은 교원평가 폐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내년 아산 지역의 유치원을 포함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학교 4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택지 개발과 산업단지 중심으로 학교 신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세규초등학교 건립 현장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특수학급 2개를 포함한 40학급 규모로 학생 정원은 1,034명입니다. 세교 유치원도 오는 3월 개교될 예정으로 모두 15개 학급에 265명을 수용하게 되며 이순신고 역시 특수학급 포함 39개 학급에 정원 1,101명으로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두 탕정 택지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입니다. 탕정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건립되고 있는 갈산초등학교도 내년 9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모두 55개 학급의 정원은 1,435명입니다. 아울러 내후년 3월에는 아산 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인근에 58개 학급의 가칭 산동초가 문을 열 예정이며 탕정 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도 36개 학급의 온샘중학교가 개교됩니다. 또한 9월에는 신창중학교가 신창면 남성리로 신설 이전됩니다.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학교는 온양학군 내 가칭 아산 모종중과 배방 월천지구의 월천초, 탕정 택지개발지구에 세교 중입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다음 달 교육부 중투에 2025년 3월 개교를 위한 북아산구와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신창 천우물초와 탕정 애연초 신설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에서 문자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는 두 가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훈민정음과 유럽의 3대 알파벳 중 하나로 불리는 키릴 문자를 주제로 한 전시회인데요. 김우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보채 70호로 지정돼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필사해 만든 금분사경입니다. 두루마리 병풍 방식의 작품인데 펼쳤을 때 길이가 14m에 이릅니다. 바로 건너편엔 훈민정음 의례본 작품도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의례본을 필사해 만든 국내 최초의 금분사경으로 지난 12일부터 세종시청 로비에 전시 중입니다. 여기에선 해례본 편찬 과정과 세종대왕의 한글 보급 정책 등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접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지정 60주년을 기념해 한글문화 수도 세종에서 한글의 소중함과 우수성,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체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이곳 세종시립도서관에선 우리에겐 다소 낯설지만 조금 특별한 문자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9세기 말 불가리아에서 창제한 키릴 문자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모두 7개의 알파벳으로 6개의 벤치를 만들었는데 라틴 문자나 그리스 문자 체계엔 존재하지 않는 독자적 형태의 키릴 문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세종시가 지난달 9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시와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맺은 이후 이뤄진 교류의 첫걸음으로 내년 2월 5일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 오시면 한글처럼 창제된 키릴 문자를 체험하시고 불가리아의 역사와 문화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두 나라 고유의 문자를 주제로 한 두 전시회를 통해 문자가 지닌 예술성과 우수성을 느껴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약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린이재단과 지역 백화점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록 옷을 입은 산타들이 선물 포장에 나섰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신세계백화점 천안 아산점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마련한 산타 원정대입니다. 신발과 옷, 가방, 학용품까지 평소 아이들이 갖고 싶었던 물건들입니다. 어린이들의 안녕과 또 꿈과 희망을 위해서 이 행사를 11년째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아라리오는 지속적으로다가 규모를 확대해서 천안시의 아동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천안 아산점의 운영사인 향토기업 아라리오는 올해로 11년째 지역 아동들을 위한 기부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은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행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도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정말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이렇게 마련한 선물은 천안과 아산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약 80곳, 240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아산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14살이던 둘째 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10년에는 당시 9살이었던 첫째 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나 관광 자원을 엄선해 대표성과 매력성, 성장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합니다. 세종수목원은 국내 최초의 도시명 국립수목원으로 모두 23곳의 주재 정원에 4,000종에 가까운 식물이 식재돼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2년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영상 제작 등을 통한 홍보로 세종수목원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